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경기 분위기가 점차 더 달아오르고 흥미진진해지죠. 계속돼서 나오는 이 승전보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러면서도 뭔가 한켠으로는 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선수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선수들 분석하면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이 관심권 안에 있지 않았던 선수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두 분이 같은 곳을 바라볼지 아니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그 시선이 엇갈릴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 이야기 나눌까요? 8강 대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8명의 선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게시판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좀 나올까 이런 부분들 예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게시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사실 딱히 예상해 주셨던 선수가 뭐 기가레인, 유진로봇, 안내, 그리고 미래나노텍이나 포스코케미컬 이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세도 시세인데 뭐 시세가 많이 나지 않다거나 뉴스가 없어도 저희가 대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8강 대진 하나씩 보겠습니다. 1라운드 선수 구성입니다. 대성에너지 대 청담글로벌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 가스 관련된 선수들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어제는 STO 관련된 선수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런 선수들 플러스 알파로 가스 관련된 선수들이 또 경기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번에 고지서 받아들고 다소 좀 놀라신 분들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가스비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론 가파르게 빠졌다가 거기 바닥에서 약간은 고개를 드는 정도기는 한데요. 대성에너지 오늘 경기에서 두 자릿수대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로는 청담글로벌입니다. 이 유통 플랫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이 오늘 30일에 결정이 됩니다.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 선수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청담글로벌 1라운드에 대성에너지와 함께 맞붙습니다. 다음으로는 2라운드 보겠습니다. 게임 대전입니다. 넷마블 대 네오위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뭐 굵직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쪽도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고 계신 두 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이 중국발 모멘텀,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게임이나 콘텐츠 쪽으로도 같이 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늘 관심권 내에 있습니다. 넷마블은 현재 8% 정도 시세되고요. 네오위즈는 윗꼬리가 다소 좀 길게 달리네요. 현재는 1% 정도의 상승세 2라운드에서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원격 의료 대 의료기기 이렇게 되겠네요. 유비케어 대 제이시스 메디컬 크게 보자면 K바이오 섹터 두 종목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제 의정협의체가 다시금 또 재개가 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의 플러스 알파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정부와 협의체 간의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원격 의료 관련된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대표 선수로 오늘 3라운드에 나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경기가 좋아도 이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루트로닉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선수들은 실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컬 이번에도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6%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코스피, 코스닥 각각 경기장의 주전으로 분류되는 신한지주 대 LNF로 구성이 됐습니다. 신한지주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주 친화책 앞서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뚜렷하게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신한지주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오후 경기 들어서서 유난히 좀 탄력적인 선수들이 2차 전지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50만 원 돌파해서 51만 원까지 갔고요. 시청자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포스코 케미컬, LNF 이런 2차 전지 선수들이 슬슬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LNF 그래서 대표 선수로 모셨고요. 오늘 4라운드에서 신한지주와 함께 대격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선수 몇 명이나 있나요? 그리고 내가 꼽아놨던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선수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기 운용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정리하실 시간 드릴게요. 우리는 시장 관련해서 전 전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네이버 등도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 무더기로 좀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적 시즌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 어떤 선수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밀리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실적이 안 좋았는데 미래에 나아질 거다라면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실적 시즌 어떤 곳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은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었죠. 왜냐하면 워낙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굉장히 내실이 튼튼하고 성장성이 좀 밝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 실적 시즌을 상당히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까보니까 실적 좋은 종목이 오히려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실적이 쇼크 나오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하는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은 나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숲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숲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가 쑥쑥 자랄 수가 있는 건데, 나무가 쑥쑥 자란다라고 해가지고 이 숲이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만한 환경 자체가 또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장을 저는 봤을 때 어제 오늘에서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오면서 약간의 반등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고, 이제 안 좋은 거 다 지나갔으니까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기술주도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FOMC 기점으로 해가지고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이 무더기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슬슬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새롭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투심이 좀 잘 형성이 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순환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더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I 쪽이나 뭐 SOC,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순환매했었던 종목들만 더 가는 장세가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차익 실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초점은 FOMC에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FOMC 이후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심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가지 않고 순환매가 나왔던 종목들만 더 가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2월 초 지나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또 실적에 대한 좋은 반응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당장에 너무 관심을 꺼트리기보다는 2월 달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켜봐도 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구간은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다고 마냥 좀 들뜨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서 오히려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해줄 만한 때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라는 거는 6개월 정도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따른 이제 그 결과치,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떨어지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데 올라간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해석의 다양성이 이제 시장에 공존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은 이제 과거고 전망은 미래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작년도 실적 같은 거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익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어닝 쇼크였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의외로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재고 관리도 잘했고 잘 선방했다. 이런 보릿고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버텨줬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후반기에 실적이 이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또 전장 부분이 또 LG전자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전자 같은 게 수요가 일어난다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아이러니하게 또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또 비교 말씀드리면 애플은 이제 아이폰 14가 나온 이후에 또 이제 4분기 매출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는 또 힘을 좀 못 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아이폰 14에 대한 그 어떤 기술력 언급에 있었지만 향후 전망치라든지 어떤 명확한 부분이 없이 언급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실망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주가가 좀 빠지는 물론 기업마다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이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많고 해석하기 이제 나름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기술주라든지 전반적인 지금 증시가 1월 달에 만약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좀 FOMC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이제 완화 부분, 이제 어떤 긴축에 대한 이제 조절 부분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뭐 어떠한 실적이 다들 좋거나 어떠한 시장 상황이 이제 전반적으로 반전되는 시장 상황이어서 올라온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을 갖다 이제 보시면서 해석하는 그런 접근 그런 관점을 갖다 잘 풀이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선반영 실적 과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전망적인 미래를 보면서 그 순환 섹터 안에서 지금도 계속 순환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없는 시장. 그다음에 이제 중국발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이 정착이 되느냐, 소비가 진작이 되느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느냐,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이제 중심을 두고 전망을 갖다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시장은 좀 앞서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실적 시는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참고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1라운드의 대결, 오늘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또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대성에너지 그리고 청담글로벌입니다. 청담글로벌은 저희 전에도 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다뤄봤던 적이 있는 선수고 가스는 그동안 잠잠해가지고 아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청담글로벌로 가겠습니다. 청담글로벌 그리고요. 저도 청담글로벌입니다. 두 분 모두 다 청담글로벌을 골라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 이유 알려주시죠. 뭐 대성에너지야 그동안 제 주가가 에너지 뭐 전반적인 전 세계 에너지 문제, 에너지 그런 필요성에 그 대비해서 주가가 힘을 좀 많이 못 썼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사실 천연가스 대란이 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가스밸브 잘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뭐 LNG 대체 네. 수입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천우신조란 말이 있듯이 올겨울 너무 따뜻하게 보낸 거예요. 비축량도 어느 정도 이제 올겨울을 버티고 내년 봄이 걱정이었는데 그 비축량을 갖다가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유럽은 스키장이 잔디밭이 되고 오히려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축구야 지금 한파 아닙니까? 뭐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그 바람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좀 아이러니한 이게 다 기후 이상 현상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그쪽은 따뜻하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힘을 좀 못 썼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제 도시가스 인상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망에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전망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고요. 도시에 사시는 가정분들이 지금 난방비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맞아요. 인상 소식 때문에 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영향으로 그동안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바닥을 이제 면치 못하다 오늘 좀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 하나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는 한번 좀 퀘션인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전문 브랜드 업체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제1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 쪽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청담글로벌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인플루언서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떠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가 쓰는 글을 통해 갖고 많은 구독자, 유저를 이제 확보하면서 거기서 광고까지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광고 실적도 오늘 올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네. 예,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사이트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채널을 구축하고 있고 파트너십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정착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중국 코로나 환자들이 거의 뭐 이제 80%까지 전 국민의 80%가 이제 감염됐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려가면서 그 집단 면역이 생기죠. 네네네 그 네. 정도 됐다는 얘기죠. 이제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와도 돌이킬 수 없는 네. 리오프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소비 확대 이런 부분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 시즌 오면서 네. 국내에서 수출 및 내수까지 해가지고 충분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 부분에 있어서는 두 종목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이제 청담글로벌이 좀 더 주가 전망이 밝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대성에너지는 지금 가스 요금 인상한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속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연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가스 요금 인상이 이르면 한 4월 달에 또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목표치가 한 1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원 정도 네. 근접해서 이제 올려가지고 4월 정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스 요금 인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가스주들이 일제히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결국에는 지속성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에 대한 부분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다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물량이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발전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나 저는 천연가스 자체에 대해서는 과연 이 가격이 얼마나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완전히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작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나와줘야지 이 윗구간을 또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오늘 나온 거래량으로는 이 일전의 거래량을 뚫어주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지금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청담글로벌은 저는 청담글로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 시기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정점 지나갔고 우려했던 춘절도 좀 무사히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연하게 리오프닝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국내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비자를 발급을 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차이나 모멘텀, 리오프닝 쪽은 저는 2월달에 충분히 더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은 아직까지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담글로벌은 중국의 거의 매출 비중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 이제 화장품 떼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유통 플랫폼인데 굉장히 성장도가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한번 우리가 다뤄봤을 때 다크호스다.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징동닷컴의 1차 벤더사인데 국내 유일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벤더사들의 실적 규모로 봤을 때 청담글로벌은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청담글로벌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뭐 강조드렸던 콘텐츠, 뭐 게임, OTT, 웹툰 아직까지 저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STO나 혹은 이제 뭐 AI 쪽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나오고 수급이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반등 잘 나왔는데 슬슬 저는 차익 실현 나올 때 됐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순환매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섹터로 돈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리오프닝. 가장 유력한 건 리오프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청담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나중에 조금 빨리 보더라도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짚고 가고 싶은데 가스비가 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좀 영향을 받는 가스비 오르는데 천연가스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천연가스가 거의 뭐 10년짜리 차트를 보더라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가파르게 떨어져서 거의 밴드 하단이거든요. 10달러 하던 게 지금 2달러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고점 물론 많이 오른 거 코로나 때 많이 오른 거 맞는데 지금 그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가스비를 또 정부는 올린다. 이게 딱 맞물리듯이 설명이 안 돼서 직관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어떻게 봐야 되는? 계속 올릴까요? 저는 천연가스 값이 과연 이제 여기에서 조정이 워낙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한도까지 내려가기는 약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차트를 보면 가파르게 오른 것도 맞는데 오르기 거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르기 수준 전까지는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건데 저는 상한선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제 하한선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요가 작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크게 뛰어 올랐었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무기를 쥐고 흔들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잦아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값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천연가스 물량은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천연가스가 이제 값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 요금을 올린다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천연가스 값이 내려가면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가스 요금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나 워낙에 족자폭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가스요금 내리는 것도 제한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천연가스도 지금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다가올 또 겨울을 대비해서 물량을 쌓아놔야 되고 우리나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산업 활동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유럽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값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한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스요금 하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스요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도 문재인 정부 당시 한 7번 정도 동결을 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저희 일단 두 분이 청담 글로벌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역시 동일하게 나오네요. 62%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지금은 좀 사실 급등하고 있는데 김영희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오늘 고점이 12,350원이거든요. 네. 딱 그 구간까지만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성에너지 오늘 상한가 가격 11,630원인데 요 가격 주시는 거 맞나요? 만약에 상한가 가면 네.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를 저는 뚫어주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좀 챙기고 보자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은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게임 대전입니다. 넷마블 대 네오비즈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넷마블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네오 위주로 한번 오늘도 조금은 엇갈리는데 네오비즈부터 들어볼게요. 윤경 전문가님. 넷마블과 네오 위주를 비교한다면 넷마블은 뭐 시총이 한 5조가 넘고요. 네오 위주는 한 1조가 넘죠. 근데 이제 시총 차이로는 뭐 사실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와갖고 실적이 희비가 좀 있었습니다. 넥센이나 NC 카김 같은 데는 이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 넷마블은 이제 신작 연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1,000억 정도 발생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 포인트가 이제 이번이 아니라 다음을 좀 노리는,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은 넥스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고 네오 위주는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비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넷마블 FNC하고 메타버스 게임즈까지 지금 합병을 했습니다.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실적에 따른 이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인수 5개월 만에 합병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떠한 지금 중국 판호 시장이 좀 열리면서 OTT 한활용이 풀리면서 게임도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에서 넷마블은 조금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면서 또한 이제 해소돼야 될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메타버스 아이돌 메이브라는 타이틀곡을 또 이제 공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돌 그룹까지 지금 키우는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실적도 조금 못 미쳐주고 있고 주가가 지금 바닥 저점에 있지만 조금 올라가 주려면 여러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갖다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네오위즈는 이제 올해 이제 대형 작품 출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외형 성장, 매출이 상당히 좀 기대가 있고요. 52주 이제 신고가 경신도 했고 지금 외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작 피해 거짓 통해서 올해 다수의 신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어떤 훈풍을 타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네. 물론 차트상 비교해 보면은 이제 넷마블은 이제 저점이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보이나 네오위즈는 약간 이제 올라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제 회사 내부 여러 지금 가지 보고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 자체가 좀 틀리고 지금 네오위즈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추진력에 의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일 것 같아서 저는 네오위즈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김혜우 전문가님. 네오위즈는 저는 약간 반대로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구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넷마블은 워낙에 이제 작년이 안 좋았거든요. 작년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신작 기대감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또,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신작이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때까지의 기대감은 충분히 또,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대작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피해 거짓도 사실 이제 3분기 정도의 이제 기대감이 있고, 뭐 네오위즈가 최근에 뭐 벨로프에 지분을 투자한다라든지, 벨로프가 최근에 이제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상승세가 괜찮았죠. 뭐 벨로프에 뭐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신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신작이 나온 것들도 상당히 이미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뭐 기대감이 많이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작이 나온 것들은 그냥 이제 작년에 매출을 좀 커버하는 수준?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신작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마찬가지. 그렇게 뭐 기대감이 많이 떠오르지는 않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커버하는 수준의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신작이 나올 때까지 어떤 기업이 좀 잘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오위즈는 아직까지는 저는 확연하게 좀 깨식하고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마블은 게임 쪽도 좀 많이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이 연예 기획사나 혹은 이제 콘텐츠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에이스 팩토리라는 연예 기획사를 인수를 하면서 여기가 뭐 비밀의 숲이라든지 드라마 만들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분 투자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자회사에서 버추얼 아이돌이 데뷔를 하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넷마블은 굉장히 좀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엔터 쪽이나 콘텐츠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지금 현재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 다 있다라고 하면, 네. 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나 혼자만 레벨이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이 조금 바닥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이 된 종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네오위즈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미 좀 주가가 많이 탄력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반면에 넷마블은 이제 좀 바닥을 짚고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떠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차오른다라고 했을 때 게임 쪽도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덜 수혜를 본 그런 종목군들이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지금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시각 차이네요. 두 분이 재료는 동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현상을 바라볼 때도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렇게 엇갈리는 것처럼 두 분의 약간의 좀 성향 차이로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 결정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는요, 네오위즈가 더 높습니다. 6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넷마블이 좀 떨어졌어요. 넷마블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김혜우 전문가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67,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현재 63,000원 정도인데요. 67,500원 라인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범바이오 대전입니다. 원격 의료 대 의료기기 쪽, 유비케어 대 제이시스 메디컬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제이시스 케미칼로 방향을 잡도록 제이시스 하겠습니다. 메디컬 이 종목이요. 예, 제이시스 그리고 메디칼. 저도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네.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네, 오늘 뭐 의정협의체가 오늘 좀 재개가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논의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이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정부가 이제 그 같은 정부
의 어떠한 이제 방향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의사하고 정부 협의체의 이제 잡음도 사실 네. 많고 지금은 또 이렇게 좀 어디 협의가 좀 잘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좀 마찰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사고가 나고 이제 의료 좀 복귀하네 네. 안 하네 뭐 그래갖고 뭐 이제 의료 자격증 받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정부가 이게 추진하는 정부의 이념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의사 협의체하고 좀 이런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는 좀 의사 협의체하고 좀 이렇게 정부하고 좀 손발이 좀 맞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런 의정 협의체 협의 때 비내면 진료 때문에 오늘 상당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 이제 건강관리기술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또 1위고 그 이제 1월달에 4위 정도 했습니다. 이제 브랜드 명도 좋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비대면 진료 부분이 이제 확대된다면 충분히 주가라든지 실적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전망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상당히 단단한 실적을 좀 갖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실적을 갖다가 이제 이어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중국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시장도 확대되고 문호도 개방되고 미용 성형 이런 부분이 또 중국에서 많이 네. 선호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 회사는 이제 전에도 전망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평판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의사 협의체, 의정 협의체하고 비대면 부분이 이제 확대될 수 있겠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게 나와서 이제 어떠한 실적 뭐 매출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탄탄하게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발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더 전망은 밝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 아직 기대만 있는 거. 그래서 확실한 걸로 제이시스 메디컬을 골라주신 거고요.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김영우 전문가님은 왠지 유비케어 고를 것 같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골랐는데 네. 뭐 워낙에 제가 중소형주도 좋아하고 그래서 빠른 거 그런가요?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유비케어는 저는 네. 되게 좋아하는 움직임이기는 한데 그래요? 이미 좀 탄력이 나왔다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의정협의체 재개에 따라서 탄력이 나온 건데 그럼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번 또 뉴스를 보니까 소아과가 거의 이제 이 부족하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 진료하는데 진료가 거의 이제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의료 체계가 이번에 좀 많이 개혁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 중요성 그리고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저는 비대면 진료도 반드시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기업 중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좀 선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제 뭐 약국이라든지 혹은 뭐 병원, 의원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2만 개 넘는 곳에서 이 유비케어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으나 네. 아직까지 실적이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워낙에 이제 작년부터 의료기기, 피부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실적이 조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올해까지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중국이 다시 한번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 이 피부 미용기기 쪽도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올해 이제 미국에서 이 초음파 장비에 관해서 또 FDA 허가 예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분기부터 또 새롭게 이 중국에서 의료 장비에 대한 이런 허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제이시스 메디칼은 좀 넘사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유비케어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결과를 내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건데 과연 추가적으로 이만큼 이상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다소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워낙에 두 분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탄탄한 실적에 큰 매력을 느끼고 계세요. 유비케어는 아직은 그래도 좀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기대감만으로 고르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정도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70% 지지받는데요. 그러면 유비케어는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지금 21.55% 급등한 6,590원 현재가입니다.
유비케어 7,300원 다음 목표대로 잡으면 무리는 없을 듯해 보이겠습니다. 예, 유비케어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인데요.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7,300원이요. 네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장이 뛰더라고요. 경기장에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4라운드 대진 먼저 좀 보실게요. LNF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LNF하고 신한지주인데 LNF를 중심으로 한, 사실 중심은 아니죠. 지금 2차 전지가 오후 경기 분위기에 공기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선수는 축구로 따지면은 약간 스타 플레이어 있잖아요. 부상당했던 스타 플레이어가 갑자기 후반전에 한 15분 정도 놔두고 교체 카드로 딱 등장하면 뭔가 경기 전반에 공기가 바뀌죠. 그리고 이 관중석도 술렁술렁 하면서 그 선수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가 딱 그런데요. 포스코 케미칼 10% 이상 급등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7% 급등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리튬주들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미래나노텍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 이쪽 움직임 나오고요. 폐배터리도 오래 쉬었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지금 저희 게시판에서도 이쪽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핵심 라운드가 이 4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김혜우 전문가님. LNF 가야죠. 네. 네, 저도 LNF로. 지금 무슨 일이에요? 김혜우 전문가님, 오늘 갑자기 2차전지 왜 이런가요? 뭐 역시나 테슬라발 이슈가 이렇게나 좀 강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또 좋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하가 굉장히 좀 잘 먹혔다. 가격 인하가 이제 잘 먹히면서 생산량이 또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나면서 이제 중국에서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20%까지 또 할인을 하는 그런 이제 차량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할인폭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전략이 잘 먹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LNF가 또 테슬라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테슬라 최대 수혜주로 또 뽑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완전히 또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으로 또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잠깐 또 이야기를 할 때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불안한 게 많다.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지금 현재 소송 중이거든요. 소송 당했어요. 그래서 소송의 결과도 약간의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어떤 거고. 소송? 2018년에 네. 트위터에 이제 한번 그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한 적 있죠. 했다가 네네네. 번복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건으로 이제 지금 소송 중이고 결과가 2월 1일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2월에 또 테슬라 주식 매도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트위터가 지금 부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 임금 소송 당했다고 하거든요. 임대료를 못 내서 트위터가. 그래서 뭐 이러한 불안감들도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 나온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테슬라가 생산량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련주들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반응은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리튬이나 폐배터리 쪽까지 갈 것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순환이 됐고 2차 전지 이야기가 좀 오랜만에 나온 만큼 좀 매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어찌됐든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로 좀 많이 이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시장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더 쉬어야 된다? 완전히 반등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한 차례 좀 탄력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또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3월에 그 IRA 가이던스 그거 보세요? IRA 가이던스가 저는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 몇 번 강조해 주셨죠. 이번 테슬라 실적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월가의 예상은 이제 상회를 하기는 했으나 막상 까보면 4분기 실적은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예상했던 판매량보다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지금 당장은 즐기되 너무 이제 환호하지는 말자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LNF가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장 최대 수혜주고,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다뤘을 때 LNF가 결과적으로 미국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IRA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 사항들 나오고 그에 따라서 또 투자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LNF도 충분히 이제 캐파를 계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또 LNF는 이러한 이 주가의 업사이드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LNF 말고 이제 다른 종목이었죠. 신한지주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슈가 이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오면 네. 이번에 FOMC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뭐 베이비 스텝은 거의 뭐 기정사실하고, 실시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과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4대 금융지주 쪽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FOMC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 네. 결과적으로 2차 전지는 1월달 내내 눌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12월달도 그렇고. 그쵸. 예, 그래서 많이 쉬기는 쉬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가장 뭐 키포인트로 봐야 될 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그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이제 신한지주가 또 그걸 받아들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52주가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아까 전에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은 신한지주를 누르고 싶었는데, 네. 현실 이성적으로는 LNF를 이제 선택해야겠다 해서 저도 선택을 했고요. 네. 월드컵 축구 때 이강인 선수가 나와갖고 이제 경기 흐름 분위기를 그쵸. 반전했듯이 네, 아까 전에도 앵커님께서 이제 언급을 서두에 좀 해주신 부분인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갖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가장 관련주고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도 약간 전에도 언급했지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주가가 계속 빠지고 한때는 뭐 천슬라가까지 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바닥을 면치 못하고 네. 있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아마 가격 인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요 때문에. 판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해갖고 지금 뭐 소송도 걸려 있고 주가 조작 얘기도 있고 뭐 자율주행 자체가 이게 영상이 조작된 거다. 그런 부분도 언급도 나오고 있고, 이 양반이 참 좀 알쏭달쏭하게 뭐 좀 좋은 일도 하고 좀 뭐 또한 이제 튀는 행동도 하고 막 맞아요. 이런 뭐 교차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재밌는 CEO인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뭐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이거 관련해서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좀 하락된 부분이 있어요. 양극재 업체들이 올 2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다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된 LNF는 테슬라의 움직임이라든지 관련된 사건은 여러 가지 해결 부분을 좀 보면서 지금 막 치고 나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그런 상황인 건 맞고요. 신한지주는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여러 가지 이제 외인들의 좀 수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뭐 인하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제 주가가 변동될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올라올 만큼 또 올라온 부분도 좀 부담됩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제 테슬라 훈풍을 받고 오늘 올라간 LNF는 단기간에는 좀 성장세가 더 신한지주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LNF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또 분위기를 타가지고요. 두 분 나란히 LNF를 골라주셨어요. 시청자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4강의 마지막 진출자 역시 이변은 없이 LNF가 8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참 많이들 선호하세요. 이렇게 움직임이 반가운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한지주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신한지주는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기보다는 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유자 영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막스권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한데요.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은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4강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라운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청담 글로벌 대 네오이즈,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제이시스 메디컬 대 LNF로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뭐 직간접적으로 리오프닝, 뭐 중국 이런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골라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청담 글로벌로. 청담 글로벌. 왜냐면은 이 청담 글로벌하고 네오위즈도 전문가님 골라주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골라주실지 좀 궁금했어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청담 글로벌이신 네. 거죠? 청담 글로벌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부터. 뭐 청담 글로벌 뭐 브랜드 명부터 명품 아니겠습니까? 청담동. 청담동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담 글로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청담동에서 어떤 본사가 있고 뭐 청담동에서 뭘 하나야 그런 이제 그 무슨 우스갯소리를. 청담 예. 교육인가 또 있지 않아요? 네네네, 청담자 들어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네. 네네. 여하튼간에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이죠. 하나는 화장품이고 하나는 게임인데요. 지금 달려가는 추세의 속도로 봐서는 역시 화장품이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국의 EU 플랫폼이 징동닷컴하고 이제 벤더로 네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도 많이 확보하고 수출이라든지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서 청담 글로벌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좀 더 폭이 좀 넓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탄탄한 실적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와 있던 부분, 앞으로도 전망이 기대되고 외형 성장이 기대되지만 지금은 이제 신작도 물론 이제 또 앞으로 또 나오죠, 네오이즈가. 근데 이제 현재로서의 탄력성, 네. 주가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에 있어서는 청담 글로벌이 좀 더 힘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청담 글로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청담 교육이라고 했는데 청담 러닝 네, 맞죠? 청담 만화보다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선수 가운데서는 청담 글로벌이 좀 더 낫다. 동일한 의견이세요? 지금 현재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리오프닝 쪽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쪽이 화장품과 콘텐츠 쪽입니다. 게임은 지금 현재 뭐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아직까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오위즈도 마찬가지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3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게임주의 타이밍은 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그러면서 리오프닝에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쪽이 저는 확연하게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청담 글로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승에 가뿐하게 청담 글로벌이 진출을 합니다.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동일하게 청담 글로벌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오위즈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울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마디가 이제 5만 원까지 물론 이제 추가 올라간다면 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보니까 5만 원 목표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오위즈는 5만 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현재 네오위즈 가격이 45,500원이니까요. 업사이드 10%가량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대 LNF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골라볼게요. 김영우 전문가님. 어려운데 LN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로. 두 분의 의견이 예, 엇갈려서 번복해도 되나요? 제이시스 메디컬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약간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윤겸 전문가님 톡 건드려 주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게시판에서는 이미 벌써 결승 대진이 청담 글로벌 대 LNF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이변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두 분이 나란히 제이시스 메디컬을 골라주셔서 결승전에는 제이시스 메디컬이 올라갑니다. 확정이 됐고요. 이렇게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움직이고 이렇게 강하고 심지어 2차 전지인데 왜 제이시스 메디컬이냐 이 질문을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역시나 테슬라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 상회하기는 했으나 가격 인하로 인한 부분과 그 다음에 4분기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인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차값 내려가면 중고차값 내려가고 그러면 중고차 값에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신차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NF는 어찌됐든 테슬라 실적 잘 나와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과연 이번에 좀 지속이 가능할까? 혹시나 일론 머스크가 소송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이 보통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될 때에는 웬만하면 또 소송 이전에 다 합의가 되고는 하는데 이번에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약간 불리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트위터가 지금 계속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또 트위터에 어떻게 또 돈을 쓸지 모릅니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도 존재를 할 것 같고요. 요번에 아이디 바꿨어요. 앨런 머스크가 미스터 트위터라고. 그거 한 몇 시간 전에 네. 나온 기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돈이 지금 그렇게 크게 안 되고 있는데 네. 잘 되던 기업까지도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은데 어찌됐든 이러한 리스크도 아직까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존재하는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도 실적이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이번엔 되게 좋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과연 작년만큼의 이러한 실적 성장성이 유지가 될까? 이러한 우려감도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시장에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자동차 혹은 이제 2차전지 쪽은 조금 더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기점 이후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것도 맞고 많이 쉬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또 워낙에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해 보여서 눌림 구간에 또 매수를 하면은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LNF 지금 테슬라의 가장 수혜주 관련주인데요.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CEO의 리스크. 한마디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선택과 집중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평가들이 먹거리 되는 주력 싸움만 하지 왜 이렇게 일을 벌리냐라는 식으로 이제 꼬집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몽상가 기질도 있고 돈키호테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일을 벌리는데 일을 많이 벌릴수록 자본이 많이 따르는 이런 부분이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소송 문제, 조작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에 관련된 네. 이런 이제 테슬라가 어떠한 더 큰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에 다 영향이 가고 또 자동차 업계도 전반적인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해소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이 아주 밝지만은 않다. 명과 암이 같이 가는 지금 2차 전지가 또 상당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기기 테마 관련해서 중국발 관련해 갖고 네. 이런 이제 리오프닝 훈풍을 타고 꾸준히 잘 항해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선 제이시스 메디칼에 좀 더 점수를 줘도 문제가 없을 때 보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의 전반적인 급등에 과연 의미를 둘 수 있을까? 이 두 분의 의견을 취합하자면은 글쎄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상승이 좀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셨던 분들께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악재 요인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섣불리 들떠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나란히 제이시스 메디컬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네, 그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2차전지를 많이들 선호하세요. 하지만 또 그만큼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보면은 LNF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네. 다음 목표치를 잡아드린다면 22만 원까지 1차 목표로 1차 목표로 잡아드리면 거기 또 매물대가 좀 네. 있으니까요. 그걸 통과해서 다음 또 목표대로 가는 문제가 없을 때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20만 5천 원입니다. 22만 원 LNF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결승전 대진 보시죠. 네, 오늘은 이변 아닌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 대 LNF가 아닌 제이시스 메디컬. 그래서 화장품 유통 플랫폼. 여기에 대항하는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혜울 전문가님.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고르도록 제이시스 하겠습니다. 메디컬. 그리고요. 저는 청담 글로벌로 가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혜울 전문가님. 사실 섹터 자체는 저는 청담 글로벌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주가 자체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저는 의료기기 섹터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눌리더라도 항상 쭉 우상향하는 그런 맞아요. 특성을 갖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이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미 탄력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눌림 구간에서 접근을 하면 더는 또 쉽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담 글로벌은 확실하게 좀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테마에 다시 한번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냥 눌릴 때 쉽게 들어가서 접근해서 수익 보는 그런 쉬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매하기가 양호할 것 같아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와 뭔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쪽이 제이시스 메디컬이라고 봐주신 거예요. 그럼 윤겸 전문가님은 청담 글로벌하고 네. 제이시스 메디컬 비교를 이제 비유한다면 일단 먼저 이제 리오프닝 오면서 이제 봄바람도 불고 날씨도 풀리고 이제 코로나도 뭐 이제 자리 잡아가고 미용도 중요하지만 화장품 먼저 바르지 않습니까? 그쵸. 화장품부터 여성분들이 바른 다음에 또 이제 피부 미용도 신경 쓰듯이 네. 먼저가 우선이 아닐까 이제 굳이 비유한다면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요. 청담 글로벌은 이제 리오프닝 중국과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물이 들어왔다. 노를 젓고 가는 그런 이제 항해를 펼쳐나가고 안정되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미용 관련 기에서 브랜드 평판도 좋고 실적도 단단하고 네. 여러 가지 부분이 환경 요건도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중국발 전 세계가 중국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움직임 그 키포인트를 봤을 때는 연관성에 있어서 청담 글로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청담 글로벌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어떤 분이 원판이 이뻐지느냐 아니면 꾸민 게 이뻐지느냐 그 차이라고 둘 다 미용과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분석을 재미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우승 선수는요. 네. 근소한 차이로 청담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58%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쟁쟁한 선수들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청담 글로벌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제이시스 메디컬부터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10,000원 안내드리고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청담 글로벌은 처음부터 이 윤겸 전문가님이 좀 강력하게 밀어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다음 목표가 마디까지요. 15,000원까지 1차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8명의 선수들 재미나게 또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후 경기 분위기 가운데서 2차전지나 뭐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 그리고 완성차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구간대쯤 되면 아마 현재차부터 실적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도 토마토 TV와 함께 수익 내시는 이 경기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